그러면 제가 아까 궁금한 게 피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학교에서 그러면 그런 다른 체육 활동을 많이 안 하고 피구에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나요?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얘네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어머야! 이거라도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어떤 선생님들 같으면 피구를 너무 시키진 않고 뭐 변형 게임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변형한 게임, 뭐 축구를 변형한 게임처럼 뭐 각 스포츠 종목을 변형한 게임을 좀 많이 합니다. 발야구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 발야구 하다 도루로 뛰어가다가 띠임트를 넘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섞어서 믹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믹스하면 오히려 재밌다고 해요. 또 고민이 되는 건데 선생님 입장으로서 그렇게 믹스해서 뭐 애들이 재밌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믿어줘요. 정작 이런 체육 기능 같으면 뭐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봐야 늘어나는 건데 그걸 아직 모르는 학부모가 많아요. 아 힘들면은 또 힘들다고 왜 힘든 거 시켰냐 뭐 그런 좀 컴플레인이 있다 이거죠. 요즘 우리 군인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봉급이나 페이 문제도 그렇고 처우 관련해서도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떠나고 있다. 선생님들도 이제 근무하시다가 두려워서 떠나는 경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학교로 다니는 게 두렵다고 막 그 나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좀 학교 선생님들 좀 어떠신가요? 요즘 선생님들 중에는 명퇴를 일찍부터 고민하신 선생님들도 많아요. 50대 이상 선생님들 중에는요. 젊은 선생님들 중에도 일찍 사직서를 쓰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실제로 제 동기 중에 한 명도 교단을 떠났어요. 10년도 안 됐는데 교단을 떠났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동기가 또 진짜 우수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수석급 합격을 했고 교장교감 선생님도 많이 믿어줬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부모들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10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선생님들도 많이 좀 오래 남아 있으시려면. 그러니까 내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고 훈육에 있어서도 단호할 땐 단호하고 그렇게 교육자로서 다짐을 했는데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좀 타협하거나 조금 많이 내려놓는 거군요. 똑같네요. 우리 군대도 내가 군인으로서 다짐했던 그러한 싸워서 이기는 군인을 꿈꿔도 왔던 친구들이 점점 현실에 타협하고 물들어가는 것처럼 가는 거군요. 이제는 학생들이 뭐 졸아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학생이 졸았는데 야 일어나 하다가 딱 몸에 닿으면 이게 또 구타가 돼버려요. 그럼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거죠. 그럼 바디캠을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진짜?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요. 교사는 학생을 상대로 녹취만 되지 녹화는 안 돼요. 녹화를 하려면요. 뭐 공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행사 이런 것만 되지 뭐 평소 학생들 녹화하면요. 그거 개인정보 침해로 고발을 당합니다. 현행법이 그래요. 아 그럼 CCTV는요? 교실에 CCTV 없어요? 학교에서 학생을 촬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CCTV는 교회나 아니면 뭐 사각지대 그리고 복도같이 사고 예방용으로만 설치 및 녹화가 가능하지 학생 생활지도용으로는 녹화가 금지돼 있어. 선생님들도 CCTV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한번 모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교실에다가. 그래서 이 학생들 평소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거를 학부모한테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이거를 개인정보 침해다, 불법 녹화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정말 억울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다 내가 지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또 이제 개인정보로 네 물론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렵네요. 아니 애들 졸면 그럼 어떡해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심지어는 뭐 소곤소곤 떠들어도 그냥 모른 척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떠들었어요. 떠들면 너 뭐 하는 거냐 그만 떠들어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면 다수 앞에서 명예를 훼손했다, 인격 모독이다 그러면서 뭐 심리적 아동학대로 또 몰아세웁니다. 그냥 모른 척 해야 돼요. 모른 척해 아니 가서 조용히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떠들면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서 자정작용하는 식으로 알아서 자제를 하면 되는데 어떤 반 같으면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반도 있어요. 떠들면 다 떠들고 이거 수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또 열정이 있거나 학교 수업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그런 학생도 사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숙명이 불량한 학생이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면 그 학생이 왕따가 돼버려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요. 그렇게 물을 흘리는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고 그 학생의 수업 방해를 바로잡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떠들어가지고 지적을 하면 아동학대로 고발을 하는데 교사는 그거를 제재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럼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다닌단 말이에요. 저희는 교육기관이 아이를 사교육에 보낼 마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단데 누군가가 그렇게 학교에 계속 수업의 질을 흐리고 시끄럽게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성실한 아이 학부모는 수업 방해한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고발을 합니다. 수업 방해했다. 나도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제 학급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죠. 부모들 사이에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게 부모들 싸움이 번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학생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라 그리고 훈육할 수 있는 뭐 우리가 구타 그런 거는 이제 체벌은 이제 사라졌겠지만 말이라도 따끔하게 떠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게 됐다면 그게 번질 일이 없는데 애초에 거기서 막을 수 있는 게 특별한 이상한 사람들의 그러한 고소 고발로 인해서 거기서 못 막으니까 일이 커지는군요. 결국에는 그렇게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면 성실한 학생들은 거기서 또 뭐라고 하면 왕따를 당하니까 이제는 그 성실한 학생들이 불량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피해를 줬다. 나도 공부 못하겠다. 정신과 진단서까지 띄워와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게 학교 폭력도 사실은 교권 추락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교사가 지도를 못하니까 학생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계속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그러네요. 학교 폭력이나 지금 학폭 요즘에 터지는 것들 요즘 학교 친구들이 터지는 게 교권 붕괴와도 연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럼 아이들 자는 것도 통제 못하고 떠드는 것도 통제 못하고 근데 이게 아이들이 그럴 나이거든요. 저도 많이 떠들었고 떠들면 혼나니까 또 안 떠들게 되고 아니면 몰래 떠든다던가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쪽지를 주고 만다던가 그 아이들만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선생님이 무서운 걸 알고 선생님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랑 그냥 방관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계속 돼버리면은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 같으면 결국 개인 돈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뭐 교사 한 명당 약 한 25만 원 정도를 연수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도 공부 많이 하거든요. 뭐 학급 분위기를 잘 잡는 방법, 뭐 상담 방법, 뭐 수업을 잘하는 방법. 진짜 선생님들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수업을 재밌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 같으면 게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선생님을 믿고 지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지지를 못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일부 학부모들이지만은.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식의 왜곡된 발언을 너무 믿어서 그런 거죠. 실제로 제가 아시는 여자 선생님은요. 진짜 학생들 신뢰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뭐 간식도 사주고 뭐 어떻게 열심히 가르치는 건지 그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선생님이 진짜 학생들의 지지를 많이 얻어요. 실제로 그 선생님도 학부모의 지지를 많이 얻어요. 그랬는데 그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단호할 땐 단호하거든요. 그 왜곡된 자기 자식의 발언을 그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가 믿어가지고 학교를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다른 학교지만은요. 선생님들 제 모이면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하시겠네요. 많이 해요. 힘들다고. 그래서 교장교감 선생님께 우리 제발 보호해달라. 현실을 직시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데 교장교감 선생님은 그럼 너희는 얼마나 노력했느냐. 나도 힘든 학생 다 가르쳐봤다. 이건 그런 거 꼰대예요, 꼰대. 똑같네요. 군대가 똑같아요. 사단장님도 뭐 나 때는 이랬어, 뭐 저 때도 이랬어,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랑 간간히 최근까지도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때 선생님들은 참 열정도 있으셨고 뭐 지금 선생님도 열정이 있겠지만 우리 때 선생님들이 정말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선생님들한테도 맞았어요. 그때 초등학생 때도 마대로 막 엉덩이 맞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선생님을 아직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혼낼 때 혼내지만 그만큼 사랑을 줬고 그만큼 그 훈육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저는 선생님한테 뺨 따고도 맞았는데 그 선생님을 아직도 존경합니다. 저 뺨도 맞고 그랬었는데 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난 거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훈육해주고 지도해주시니까 감사하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도를 넘는 체벌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요. 지금 아예 체벌이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하더라도 이게 선생님이라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 만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어른 중에 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른이 우스운 존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 1, 2학년을 보낸 친구들이 지금 3학년, 4학년 올라온 친구들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있다.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나요? 일단은